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외국대학의 분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년째 방치 중인 대학 부지 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8년 전 부실대학으로 선정돼 폐교한 탐라대학교 부지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강의동 건물 앞에는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건물 내부 사무실은 천장 일부가 뜯겨져 있고 화장실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청소는 연 2, 3회 정도 하고 있고요. 제초 작업도 2, 3회 정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탐라대학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것은 2016년. 이후 외국 유명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기 위해 해외 대학 10여 곳을 방문하며 접촉해왔습니다. 최근 예체능에 특화된 미국의 주립대 등 두 곳에서 분교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대학 관계자가 지난해 두 차례 제주를 찾는 등 제주도와 운영 조건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MOU 추진 등 가시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진행에 대한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다음 달 정도나 다다음 달 정도에는 저희가 한번 지금 현재 협의 중인 외국 대학교들을 다시 한번 이제 방문을 한번 실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뭐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맞춰가고 있는 단계. 옛 탐라대학교 부지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1억 원.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 보수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방치되고 있는 탐라대 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필리핀에서 반송돼 경기도 평택항에 보관 중인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제주도가 분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시는 평택항에 보관된 폐기물의 일부가 제주도에서 발생한 것이란 정황이 드러나 처리 절차를 2주 정도 늦추고 이번 주에 제주도 담당 공무원들과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시는 제주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한 뒤 비용을 제주도에 청구하거나 제주도가 직접 업체에 맡겨 처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위반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차고지 증명제 위반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지난 2015년 450대에서 2017년 80대, 지난해 1,437대로 급증했습니다. 차고지 확보 명령도 2014년 837건에서 지난해 3,181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2017년 동지역의 중형차에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소형차와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제주도 내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농업, 스마트팜이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설하우스를 감시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던 수준에서 지능형 복합 환경 제어와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술을 보급하는 2세대 스마트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혜향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 농가입니다. 언뜻 보면 다른 하우스와 다를 바 없지만 이곳은 정보통신 기술로 시설을 제어하는 스마트팜입니다. 적당한 온도나 습도를 설정하면 하우스 비닐이 자동으로 개폐되고 환풍기나 열풍기가 알아서 작동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24시간 하우스 안을 살펴보며 언제 어디서나 작물의 생육 환경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 보고 다른 농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작하는 것이 모니터링하고 CCTV로 하는 것이 제일 편하고 10번 올 거면은 서너 번만 와도 되고. 현재 이곳을 포함한 도내 16개 스마트팜의 온도와 습도, 토양 수분 등 생육 환경 정보는 실시간으로 농업기술센터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렇게 모아진 정보를 분석해 병해충 예방법은 물론 생육 시기별 관리 기술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ICT 활용이 스마트팜 기술이 보급이 되면 감귤 품질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높이는데 이제 기대가 큽니다.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바람이 확산되면서 제주 지역 영농 환경도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죠. 농사를 지을 때도 토양의 상태를 알려주는 정기 검정이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처럼 치료 방법을 알려주는 처방서도 발급됩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 이성용 씨. 최근엔 양파와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데 해마다 파종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밭에 흙을 떠 검정을 맡기는 겁니다. 보름 정도면 산성도와 유기물, 칼슘 등 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8가지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적힌 처방서가 나옵니다.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듯 어떤 성분의 비료와 퇴비를 얼만큼 더 쓰고 줄여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토양 검사를 해서 처방전을 내리고 여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 짓는 생산량도 많이 늘어나고. 토양의 성분을 분석해 처방서를 주는 곳은 충북농업기술원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재배하려는 작물에 따라 필요한 성분이 무엇이고 비료나 퇴비를 쓰는 방법까지 맞춤형으로 지도해줍니다. 모든 과정이 무료인 데다 휴대전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처방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장점. 하지만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험을 더 우선하는 농민들이 적지 않아 연간 검정 건수는 시험 연구를 포함해도 4만 건 정도입니다. 충북의 농업 인구가 17만여 명인 걸 고려하면 많지 않습니다. 비료를 어느 과잉으로 이상으로 주게 되면 그 작물마다 흡수하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치를 넘는 양분들은 토양 밑으로 소실이 돼서 농업용수나 이런 환경오염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북농업기술원은 현재 유료인 중금속 검사와 잔류농약 검사도 무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소비 부진과 대체어종 수입 증가로 넙치 가격이 폭락하면서 양식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다른 지방에서는 넙치 소비 확대를 위해 가공시설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년 같으면 모두 팔려나갔어야 할 광어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3,000제곱미터의 육상 양식장에서 기르는 광어는 30만 마리. 어민들은 최소한의 사료만을 공급하면서 헐값에라도 판매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더 이상 오래 계속 키울 수도 없고 울모 기자기식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쌈에도 불구하고 출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완도 지역의 광어 가격은 1kg에 10,000원 선, 1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연어가 무관세로 1년에 37,000톤씩 수입되면서 광어를 대신했고 최근에는 방어까지 일본에서 수입되면서 가격 폭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제품은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은 워낙 외국에서 들어온 그 연어라든지 저렴한 가격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광어 가격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지만 광어 양식 시설은 완도 지역에서만 최근 1년 새 10%가량 상승했습니다. 양식 어민들은 광어 가공 시설을 지원해 군납이나 학교 급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형 한 마리 살아있는 놈을 가지고 가정주부한테 줬을 때 어떻게 먹겠느냐, 칼질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는 소포장화 돼가지고. 또 산지 광어값은 폭락하고 있는데 소매점인 횟집의 광어 가격이 내리지 않는 기형적인 유통구조의 개선도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일선 소방서의 인력이 확충됩니다. 제주도는 늘어나는 화재 진압과 구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일선 소방서의 현장 지휘팀을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정원을 819명에서 989명으로 170명 늘립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제주시 아라동 애조로 주변에 119 센터를 신축해 소방 차량 3대와 소방관 28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봄 기온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7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8도가량 크게 벌어지는 만큼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공기는 깨끗하게 했고요. 현재 산지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료 습도가 25% 이하로 매우 건조한 상황입니다. 오늘 산행 가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 7도, 동부 5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산지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은 북부 15도, 서부 13도, 남부와 동부 1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아지겠고요.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섬 지역의 아침 기온은 7에서 9도 사이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 기온은 13도 선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고요. 오늘 아침 제주공항의 기상 상황은 나쁘지 않은 편으로 현재까지 항공기 결항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고온 현상을 보이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내 44개 읍면동 가운데 16개가 인구의 20% 이상이 65살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노인 인구 비율은 추자면이 32.6%로 가장 높고 한경면 26.6%, 구자읍 24% 순이었고 서귀포시는 17개 읍면동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개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노형동으로 7.9%였고 외도동은 8.5%, 아라동 8.7% 순이었습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제주 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 8만 9천여 명 가운데 치매 환자는 9,600여 명으로 치매 유병률이 10.7%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도내 치매 환자 1,000명당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은 20.3곳으로 전국 평균 28.9곳보다 적고 의료기관 수도 44곳으로 전국 평균 46.4곳보다 2.4곳 적었습니다. 제주 지역에 시내 면세점이 추가로 설치될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주도 내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가 추가로 필요한지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달 안에 의견을 받은 뒤 오는 5월쯤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면세점 매출액이 1년 전보다 2천억 원 이상 늘어난 지역은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는데 지난해 롯데와 신라 제주점,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의 매출액이 재작년보다 5,800억 원 늘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해양경찰이 제주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미국 해양경찰의 4,500톤급 경비함정이 내일 서귀포시 민군 복합항에 입항해 4일 동안 머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해양경찰은 이 기간에 제주 해역에서 경비함과 고속보트,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인명구조와 마약류 의심 선박 단속 등의 합동훈련을 하고 친선교류 행사를 갖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